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부북 리뷰의 부북짱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8가지 이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8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 주한미군이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냐, 트럼프 행보가 미심쩍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갖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은 이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유를 이제 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보면서 8가지 이유를 대보면서 한편은 이제 좀 안도하실 분들은 이제 안도하실 수 있고,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트럼프의 행보 있잖아요.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했던 게 배경에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재미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뭐 목차가 없죠. 책 리뷰가 아니니까 목차 없고 바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8가지 이유, 제가 8가지 이유를 봤습니다. 더 이제 뛰어나신 분들, 이제 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8가지 이유를 넘어서 16가지, 20가지 이렇게 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8가지로 제가 이제 해본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 1번. 개인적인 이유. 트럼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국회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 맞다,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확 꽂히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 트럼프 한국에 왔었지? 그러면서 한국이 엄청 발전됐고 북한과 엄청 대비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한국의 골프 얘기도 막 하면서 한국 대단한 역사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게 그 이야기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서 한국을 버릴 것인가? 그건 이제 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한국에 국회 연설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또 이제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트럼프의 책이 있습니다. 이 불구가 된 미국은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여기 있는 대로 거의 다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요렇게 저렇게 이제 말을 뱉잖아요. 말을 뱉으면은 그 자기 실현은 그게 있어요. 확실히 있고, 그 말을 이제 말을 만든다는 거,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장벽도 지금 열심히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불구가 된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미 국방력을 최고로 높일 거다, 돈을 더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주의 쪽으로 우려하시는 분들, 나중에 나오지만은 요것과 관련해서도 고립주의 쪽으로 가는 거 이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미국군이 6.25 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한국을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6.25 때 참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6.25 때 참전했던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 자기 이제 조상이, 친척이 6.25 때 참전했다, 다쳤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치고 죽은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의미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표에 영향이 안 좋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래? 그러니까 다치고 희생된 거를, 죽음까지는 아니고 희생이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울 거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강화 논거로 이제 모은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 정치적 이유니까요. 한국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 있냐면은 경제가 발전되면은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맞다고 하고 북한에 퍼주기만 하면은 일단 퍼주기만 하면은 북한이 자연스럽게 뭐 제도도 이제 뭐 민주화가 되고 인권을 존중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그 반대 케이스가 있냐? 한국 보면 그런 것 같은데 한국 보면 민주주의도 뭐 잘하고 그렇잖아. 근데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판을 깔아줘가지고 뭐 세계 이제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단물을 빨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민주화도 되고 뭐 인권도 존중하고 뭐 기독교도 이제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시진핑 독재가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명확한 예가 되는 거죠. 반예가 된다. 반예. 무조건 뭐 퍼주기만 하면은 뭐 잘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중국 봐라. 퍼졌는데 사실상 퍼졌는데 중국 보면은 인권은 더 안 좋아지고 독재 체제 강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그 한국도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장을 깔아준 거죠. 깔아주고 도와줬는데 한국은 민주주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동맹을 해서 이렇게 잘된 케이스가 있다라는 좋은 어떤 예시가 되는 거죠. 중국은 나쁜 예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북한한테 무조건 퍼준다. 그러면 무조건 뭐 민주주의로 가고 인권 존중으로 간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처럼 두 방향이라는 거예요. 퍼줘도 한국처럼 민주주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중국처럼 독재를 더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중국이 그 발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한테 퍼준다고 해서 한국처럼 민주주의로 가는 거 그 의문이다. 중국처럼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퍼주는 게 답이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명확한 반대되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런 이제 타 동맹국 신뢰 보호가 있는 거죠. 한국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동맹국을 저렇게 썼다 버렸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랑 동맹 맺어가지고 뭐 기지도 뭐 만들게 해주고 뭐 이것저것 같이 하는데 그러면 타 동맹국은 신뢰를 못하는 거죠. 미국을.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서 한국을 버리는 거 이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 지정학적 이유가 있어요. 지정학적 이유. 일본은 보수가 진짜 보수 그 저 밑에 깔려 있는 바닥 보수 있잖아요. 진짜 지글지글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보수가 반미입니다. 반미. 그러니까 일본은 미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 얘기 보면 책 보면은 일본이 미칠 수 있다. 일본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먼 책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은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떠오르고 있지만은 종이호랑이가 돼서 금방 뭐 위기 닥친다 이렇게 되고 문제는 오히려 일본이다. 일본은 중산층이 두껍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한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은 애들이 확 잘 따라간다. 일본 사람들 국민성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먼은 일본이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위치는 지금 북한만 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일본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지금은 중국이잖아요. 무조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행보의 대부분은 다 중국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니까 북한 김정은 이렇게 뭐 이렇게 보지만은 중국이에요. 중국을 이제 쪼개놓는다. 중국을 때린다. 그게 이제 트럼프 미션입니다. 사명 임무예요. 그러니까 중국 견제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있잖아요. 위에 러시아 견제하기도 좋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위치가 이 여러 나라들, 여러 강대국들을 견제하기 좋아요. 이게 다 무시무시한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견제하기 한국이 좋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유. 이 지정학적 이유가 제일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가 막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근본적인 게 안 보이고 추상적이니까 조금 안 보이고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애인데 트럼프가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박으로서 이제 논리를 이제 좀 노는 거를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시리아 철수는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시리아 하니까 아이폰이 시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뻘꺽뻘꺽 이러는 거예요.
요거는 철수는 이런 거죠. 그 미국의 어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의 대륙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에 힘을 뻗치는 거죠. 힘을 뻗치는데 다 뻗치면은 힘이 분산되잖아요.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시리아 천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미어쉐이머 교수 이야기도 왜 자꾸 중동에 가서 그거를 왜 다독이려고 그래. 그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중동이 안정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꿀을 빠는 데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동이 안정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중동이 안정되면은 꿀을 빠는 데가 중국밖에 없다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게 더 좋죠. 거기에 뭐 힘을 더 이제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된다. 어디로 모아야 되냐? 중국 견제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시리아 철수는 저기서도 철수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남성이랑 이제 여성이 어떤 남성이 있는데 여성들과 데이트를 많이 해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A라는 여성이 있고 B라는 여성이 있는데, B라는 여성은 이제 안 만나.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여자는 이제 안 만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 A라는 여자한테 집중하고 더 뭐 구애를 해가지고 결혼까지 가려고 하는 걸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B라는 여자한테 뭐 멀리 한다고 해서 여자 전체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B라는 여자를 멀리 하는 대신에 다른 여자한테 더 집중하려고, 시간을 더 쓰려고 그러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미어쉐이머 교수도 중동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중국 견제에 힘을 모으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왜 김정은 만나? 김정은은 이제 반인권이죠. 반인권적인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이제 김정은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김정은은 컨텐츠적으로 비윤리잖아요. 비윤리. 고모부 죽이고 자기 형 죽이고 비윤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재 그런 거고 비윤리인데, 트럼프는 현실주의거든요. 현실주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컨텐츠적인 면, 약간 이상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중시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래요. 조선시대 너무 명분주의였다고. 보수에서 특히 많이 해요. 보수가. 조선시대 욕을 많이 한다고, 보수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죠. 그게 보수인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그래도 존재했었던 힘이 있었잖아요. 존재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두고 좋은 면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보수에서 보수 주류가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시대가 지나치게 명분주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만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김정은 만나는 거에 대한 반감도 이상주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상주의라고 비판해놓고 김정은 만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이상주의적인 태도를 또 표한다. 그거는 또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는 너무 이상주의였어, 명분주의였어라고 비판하고,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이상주의적인 태도로 김정은 만나면 안 되지, 비윤리적인 사람인데, 이런 태도는 이제 모순이라는 거예요. 좀 안 맞는다, 핀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는 현실주의예요. 트럼프가 어떤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국익을 위해서 얘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김정은은 이제 왜 만나냐면은, 이제 김정은이 이제 나쁜 사람인데, 북한에다가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중국 견제에서. 이게 대박이니까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북한에다가 미군을 두잖아요. 그건 이제 대박인 거예요. 중국 견제할 때. 러시아나 러시아 견제도 이제 되는 거겠지만은, 하여튼 일단 지금은 중국이니까. 중국 견제할 때 그게 신의 한 수, 결정적 한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으로 참아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닉슨도 마찬가지였어요. 닉슨이 중공이죠. 중공이랑 교류를 틀 때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왜 공산주의, 그 비도덕한 공산주의랑
왜 트느냐. 근데 이제 닉슨은 현실주의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갈라치기를 하면서 소련이랑 중국이랑 갈라치기를 하면서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현실주의 입장에서 이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주의적으로 그렇게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한 거죠. 그때는 소련이랑 중국이랑 있으면 그때 갈라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중국이랑 북한 있으면 거기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닉슨을 좀 이제 본받는 거다 트럼프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고립주의 아닌 요거는 미 군비 이제 증액 요거가 관련해가지고 아닌 거죠.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고립주의가 아니야. 트럼프는 고립주의가 아닌데 고립주의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과 맛 주스 하면 사과 들어있진 않죠. 사과 맛만 나는 거다. 사과 맛. 오렌지 맛 주스도 오렌지가 들어있지 않고 오렌지 맛만 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고립주의 맛이 나는 거예요. 고립주의 맛이 나는 거. 뭐 방위비 뭐 증액 요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자기가 국내 정치에서 유권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막 했어요라고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돈을 더 낸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고립주의 맛을 내려고 한다. 왜 고립주의 맛을 내려고 하느냐? 미국이 근본적으로 고립주의적이고 요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이제 부북 리뷰에서 예전에 원더풀 아메리카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북 리뷰에서 부북 퀸님께서 이제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원더풀 아메리카 이제 보면은 윌슨이 교장 선생님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이상주의였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참전한 거야. 근데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윌슨 다음에는 사람들이 싸늘해진 거예요. 아우 피곤하다. 고립주의 쪽으로 가자. 고립주의 쪽으로 가자. 그래서 국제연맹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국제연합이잖아요. 연합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비슷한 게 국제연맹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들려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한다고 그랬냐? 고립주의 때문에. 고립주의라고 하는 힘이 뭐랄까 중력 같은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맛을 내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정치인이니까 대중 정치인이니까 요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맛을 나는 실질적인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고립주의 틱한 느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는 이제 고립주의 자체는 미국에서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된다. 미국이 대서양에서부터 저기 태평양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다 이제 뚫었잖아요, 미국이. 그 이후로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보다 유라시아 대륙이 더 크잖아요. 그 유라시아 대륙을, 그러니까 미국이 북미를 지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국가가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거를 막아야 돼.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대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 이제 옛날에 고립주의 하면서 니네들 여기 오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고기 지어 패권국이 된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특정 국가가 이제 짱이 안 되도록, 소위 말해서 짱이 안 되도록 계속 이제 전략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립주의 맛만 내는 거예요. 이제 표가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이상주의나 이제 부시도 이상주의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이라크 침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갔다. 그래서 현실주의다. 그래서 이 고립주의 맛만 나고 사실상은 현실주의다. 그래서 고립주의 아님? 고립주의는 아니다. 고립주의인 척을 이제 하는 거예요. 표 때문에. 그다음에 트럼프 외시간끔 이것도 보면은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계속 뭐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북한 김정은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보면은 전략적 인내다. 트럼프 얘기. 오바마도 전략적 인내를 했죠. 전략적 인내가 나름 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미군도 주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만나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전략적 인내의 답이고, 요걸 하는 이유는 거기서 뒤집어져서 야당이 나오면 이제 미국이랑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요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쿠데타 같은 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전략적 인내인데 트럼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는 조용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더 요란하게 가면서 이제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걸 수 있다.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는데 그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한테 퍼주는 거, 그거 갖고 중국 은행 기업을 이제 때릴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막으면서 중국이 이제 퍼주는 거를 이제 받다가 그걸 수집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중국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어떤 시간 벌이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좀 딜, 소위 말해서 쇼부라고 하는 쇼부를 칠 수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주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랑은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동이 어지러워지면은 중국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기름값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러시아는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경쟁력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의미에서도 중국이랑 러시아랑 관계랑 그런 이렇게 반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미국이랑 손을 잡을 수가 있죠. 손을 잡아서 중국 우리 같이 중국 괴롭히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러시아군의 만주의 이제 러시아군이 만주 국경 배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시간 문제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 트럼프가 만약 북한을 폭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핵 같은 거 제거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으로는 거기에 좀 벅찰 수가 있으니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만주 국경에 그걸 배치를 하면은 북폭 후에 중국이 겁을 먹고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러시아 군이 만주 국경 이제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좀 더 좀 미묘한 얘기이긴 한데, 북핵이랑 중국 핵이랑 질적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 독재랑 중국 독재랑 지금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나요? 이제 각자마다 견해가 다르실 텐데, 그러니까 같은 핵이에요. 북핵도 미국에 올 수 있어요. 이제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올 수 있어요. 중국 핵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북한이랑 같은 덩어리를 묶으면은 옛날부터 왔고, 또 거기서 또 뭐 북핵이 온다고 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물이 있는데 한강물에 물을 한 바가지 더 퍼 넣어도 그게 이제 똑같은 한강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이 미국에 도달한다?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중국 핵은 원래 도달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핵이 뭐 미국에 도달을 하면은 뭐 미국 도시 하나가 뭐 날아가니까 한국을 버릴 수가 있어. 뭐 그게 굉장히 최저임금제 이제 인상 발상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일종의 행복 회로라는 거예요. 행복 회로. 친북의 행복 회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러시아 핵도 미국에 도달하고 중국 핵도 도달하고 북한 핵도 도달을 하는데 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질적 차이는 이제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인상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처럼 자기 머릿속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북핵이 뭐 미국에 도달하면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시간을 끄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 고립주의? 아니다. 그냥 고립주의 말만 내는 거다. 김정은 왜 만나냐? 북한에다가 미군을 집에 넣는 거는 진짜 신의 한 수가 되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있어서 시리아 철수는 오히려 중국 견제에 힘을 모으는 걸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 한국이란 위치가 일본이랑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어서 좋다. 그래서 이게 주한미군 빼내는 거는 좀 힘들다. 국제 정치적 이유로 빼면은 한국 버리는 건데 한국 버리는 거면은 타 동맹국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안 맞는다. 아이고 이제 한국 버렸네. 동맹 몇 개 껄끄럽네. 못 믿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를 잃는 거죠. 국내 정치적 이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래? 그 표에서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다음 개인적인 이유. 트럼프 불구가 단 미국에서 미 군비 증액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강한 군대 얘기했고 그다음 한국에서 국회 연설을 한 적이 있다. 트럼프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 이유. 이게 다 이제 있는 이야기예요. 다 이제 있는 이야기인데 정리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 그리고 여기서 확 꽂히네. 여기서 확 꽂혀서 철수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뭐 몇 번째에서 그거 때문에 확 꽂혀가지고 이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재미있으셨어요? 예.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도움이 되는 부북 리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한쪽짜리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준비는 이제 많이 돼 있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보셨을까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